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NBA는 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경기 이거부터 글로벌 게임입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경기고 오늘 그리고 백투백 팀들도 되게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좀 결장 상황들,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커리, 어빙, 뭐 버틀러 이런 애들이 결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주목이 되는데, 자, 이 인디애나 대 샌안토니오가 이제 파리에서 열리거든요. 웬베냐마가 또 프랑스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많은 하이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게임이라 가지고 여태 글로벌 게임에서 어떤 팀들이 경기를 했으며 상태가 어땠는지 쭈르륵 봤는데, 보니까 이게 웬베냐마처럼 파리에서 열리는데 지금 프랑스의 얼굴하면 웬베냐마잖아요, 농구계에서는. 근데 그런 경험들이 바로 없더라고. 그나마 이제 작년에 마이애미 하케즈, 이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이제 멕시코 혈통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작년에 마이애미에서 게임을 했는데, 이거는 워싱턴이랑 마이애미 히트의 작년 이제 성적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거의 뭐 미스매치급이에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무난히 승리를 했고, 하케즈가 뭐 되게 잘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것들도 별로 볼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일은 이게 샌안토니오의 웬베냐마가 거의 뭐 본인의 홈구장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파리에서 열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의 분위기로는 사실 샌안토니오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 인디애나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인디애나 지금 최근에 9경기 동안 8승 1패거든요.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7경기 동안 1승 6패야. 보이는 거는 특히 이제 인디애나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단단하다는 점. 제가 뭐 네마드가 있을 때는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요즘에 뭐 저레이스 워커라든지 토마스 브라이언트 이런 일도 되게 잘해주고 있다 그랬었고,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요즘에 웬벤야마를 조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웬벤야마가 지금 여러 면모에서 굉장히 샌안토니오 얼굴로 우뚝 섰습니다. 그건 맞는데 1월달 이후로만 봤는데요, 가장 보이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야투나 3점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 리바운드는 작년보다 훨씬 늘었고, 근데 내가 보이는 거는 웬벤야마를 최대한 외곽으로 밀어내고, 물론 타점이 엄청 높은 선수라 가지고 얘가 슈팅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 현재까지 보이는 건 근데 웬벤야마는 얘를 최대한 3점을 던지게 한다든지 림이랑 멀리 떨어뜨려 가지고 롱투를 던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웬벤야마의 공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면모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웬베냐마가 그 전에 비해서는 지금 경기당 자유투 개수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이는 것 같아. 상대팀들이 웬베냐마를 어떻게 하면은 좀 경기 관여도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베냐마가 인사이드로 진입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그런 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인디애나 수비 정도로는 어느 정도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지금 봤을 때는 인디애나 수비 굉장히 좋게 지키고, 샌안토니오 보시면 수비가 되게 안 좋게 지킵니다. 근데 이게 이 기간 동안 상대팀들이 뭐 멤피스 2번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마이애미랑 할 때도 128실점을 하면서 이게 실점 뻥튀기 같은 게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샌안토니오의 수비 수치가 엄청 오바팀들 혹은 좀 뻥튀기가 많이 된 느낌, 그런 것들이 있다고는 보여. 경기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도 뭐 1승 4패였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위기상으로는 인디애나가 좋아 보이긴 한다. 근데 하나 거슬리는 거는 샌안토니오가 이 웬벤야마의 거의 뭐 고향과도 같은 파리에서 열리는 게임이다, 그거 하나 거슬리거든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이성적으로 건조한 분석을 하면 나는 인디애나가 좋아 보여. 파리에서 열리는 거, 그게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얘네들이 이틀 뒤에 또 붙으니까 과연 홈콜 같은 게 있을지 좀 더 보도록 하고, 저는 인디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올랜도 대 포틀랜드 경기인데, 이 경기는 프란츠 바그너가 복귀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프란츠 바그너랑 벤케로가 부상 부위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프란츠 바그너는 되게 일찍 복귀를 하는 셈이에요. 훈련 같은 건 하고 있다 뭐 이러던데, 당장 복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뛴다고 하더라도 아마 적게 뛸 거야. 일단은 프란츠 바그너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게 또 9시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또 가능합니다. 뛸지 안 뛸지는 봐야 되고, 이외에도 뭐 조나단 아이작이나 게리 해리스 얘네들이 퀘셔너블이고, 코네션도 퀘셔너블입니다. 비타제는 여전히 뇌진탕 프로토콜에서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일도 올랜도는 사실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본 바로는 그냥 여태까지랑 크게 다를 건 없어. 프란츠 바그너가 올 수 있다 정도 그런 건데, 벤케루가 저는 복귀한 다음에 사실 잘한 경기가 손에 꼽습니다. 직전 경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복귀하고 나서 한 6, 7경기 중에 한 2경기 잘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즉각적인 올랜도의 벤케루 복귀 효과는 없는 거로 보인다. 오히려 비타제가 빠지니까 수비가 더 안 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 상대가 포틀랜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가 기준점이 8.5씩이나 받은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저 8.5에는 프란츠 바그너의 복귀 가능성까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8.5를 준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올랜도 상태를 생각하면 그냥 공격 꼴찌에다가
수비적으로도 사실 상대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거 말고는 전 여러 차례 올랜도가 상대를 못 던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야투 수비 이후에도 실점이 적게 찍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는 안 보여. 포틀랜드도 좋은 공격팀이 아닌데다가 얘네들 뭐 딱히 볼 건 없습니다. 내일도 사이먼스, 카마라, 에이튼, 크리스 머레 이런 애들 캐셔널 붙어 있어가지고 포틀랜드도 뭐 정상 전력은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8.5라는 기준점이 마음에 안 듭니다. 벤케로 옆에 프란츠 바그너가 붙어 있으면은 확연하게 올랜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또 홈이기도 하고 그런 플러스 요소들은 많이 있는데 내일 뭐 프란츠 바그너가 안 나온다면은 저는 그래도 8.5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내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그너가 뛸지 안 뛸지. 어쨌든 지금 포틀랜드는 시카고랑 마이애미 잡으면서 2연승 중이고 올랜도는 요즘에 7경기 동안 1승 6패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또 최근에 또 홈에서도 경기력도 좀 안 좋은 편에 있고 원래는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인데 최근에 홈 8경기 동안 2승 6패예요. 필라델피아나 브루클린 다 삐리한 애들 잡은 거 말고는 없어가지고 물론 포틀랜드도 삐리하긴 한데 저는 8.5는 약간 과하다고 봐가지고 그냥 올랜도의 일반승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냥 언더 그리고 있는데요. 내일 바그너가 뛸지 안 뛸지 그거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러키 대 마이애미 얘네들은 약간 좀 라이벌 의식이 조금은 있죠. 여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많이 만났던 적도 있고 일단은 지금 미러키가 여긴 제가 백투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투백이 아닙니다. 어제 이제 경기가 취소가 됐죠. 뉴올리언스와의 경기가 취소가 돼가지고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2-2-3 시즌 한 2년 전쯤에 그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마이애미가 결승까지 갔었습니다. 파이널까지 갔었고 미러키가 그때 뭐 쿤보가 빠진 적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둘 다 되게 재밌는 게임들을 했었어요. 야니스의 최근 마이애미 상대 5전 그리고 지미 버틀러의 미러키 상대 5전 뭐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는데 그냥 보이는 거는 생각보다 이제 마이애미 상대로는 점수를 많이 뽑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밑에 쪽에 있는 이런 경기들이 플레이오프 경기거든요. 전부 다 마이애미 상대로도 뭐 야투 같은 것들은 되게 높게 찍히는데 점수를 뽑은 거 자체가 26, 38, 33, 33, 23 그렇게 많이 뽑지는 못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 어쨌든 요즘에 분위기 자체는 마이애미보다는 미러키가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버틀러는 내일 못 나옵니다. 얘가 이제 또 구단 자체적으로 뭐 지각 문제 때문에 징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같은 거 원래 떠야 되는데 버틀러가 지각을 해가지고 버틀러를 2경기를 또 쉬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내일 못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버틀러는 여기도 플레이오프 성적들이 많이 껴있어요. 그때 플레이오프가 많이 껴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굉장히 잘한 것들이 보입니다. 뭐 13득점하고 못한 적도 있기는 한데 얼추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보여요.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서 56득점, 42득점 막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찍히는데 어쨌든 내일은 버틀러가 없다는 점. 요즘에 버틀러가 수치상으로도 이게 징계받고 이제 2경기 동안 뛰었던 2경기 동안 터치 횟수라든지 슈팅 생산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별로다. 이런 것들도 소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미러키는 내일 AJ 그린이 결장을 한다고 나오는데 이 AJ 그린이 약간 왁구상으로는 농구 못하게 생겼어요. 약간 레리버드 닮아가지고 백인의 농구 못하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수비적으로도 뛰어나고 3점도 되게 잘 꼽거든요. 그래서 미러키가 원하는 농구 쿤보로 이제 인사이드 뚫고 릴라드 위시로 막 찬스 만들어가지고 어그로 끌리면은 이제 프린스나 AJ 그린 뭐 미들턴 이런 애들이 3점 던지는 그런 농구를 하고 있는데 AJ 그린이 그런 면에서 힘이 많이 되졌거든요. 일단 빠지는 거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내일 버틀러가 없는데 그 자리에 이미 하케즈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하케즈가 생각보다 조금 살아난 면모가 있습니다. 올 시즌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마어마한 소포모와 징크스를 겪으면서 전체적인 성적은 안 좋은데 이 버틀러가 빠진 기간 동안에 조금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켈렐 웨어 루키 센터를 요즘에 선발로 세워가지고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를 하고 있다. 직전 경기 때 38분 뛰었거든요. 확실히 좋아진 게 보이니까 길게 쓰고 있어. 그런 점들이 마이애미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좀 팀적으로 어수선한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잘 먹힙니다. 내가 봤을 때는 미러키가 핸디값이 조금 세 보이기는 해. 백투백도 안 치르고 홈으로 돌아와가지고 좋은 여건들은 있기는 하다. 근데 마이애미가 요즘에 경기력이 사실 오락가락하기는 한데 미러키도 6.5는 사실 조금 겁나기는 해요. 직전 경기 때는 마이애미가 히로가 안 나온 것도 있었었고 팀적으로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좀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좀 조심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는 미러키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고 있는데요. 그냥 언더 보는 건 두 팀의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미러키가 이렇게 뭐 점수를 많이 뽑았다 이런 게 있지만 이것도 상대상으로는 조금 뻥튀기 된 게 있긴 있습니다. 토론토 같은 애들 만나고 올랜도 상대로도 122득점 받고 세크랑 만나가지고 초반부터 엄청 점수 많이 내가지고 245점 게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러키가 약간 뻥튀기가 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에 비해서 나는 요즘에 템포라든지 얘네들 슈팅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 상으로 언더팀처럼 보여. 마이애미는 특히 요즘 들어서는 언더팀의 이런 모양새가 더 두드러지는 중이고 그냥 저는 일단 언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키 사이드 보는데 쉽지 않은 경기 같습니다. 그냥 어려워요.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토론토 경기
애틀랜타가 백투백이죠 이게. 올 시즌에 백투백 때 4승 4패였었는데 자, 올 시즌 애틀랜타의 게임 로그상으로 백투백을 쫓아보면은 여기 이제 오클이랑 하고 다음날에 워싱턴을 해가지고 240점이 났거든요. 근데 아마 이때 이 기준점으로 언더였을 거예요. 점수가 많이 났지만 언더였을 거고, 그리고 이제 뉴올이랑 한 다음에 보스턴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보고 패배를 했습니다. 93점 내고 언더 게임. 디트로이트 만난 다음에 시카고랑 했는데 이때도 아마 238점 났지만은 점수가 조금 애매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정확히 언더인지는 모르겠는데 애틀 대 시카고 엄청 뛰는 팀들끼리 붙어가지고 기준점이 조금 애매했을 겁니다. 이때도. 그리고 포틀랜드 만나고 세크 만났는데 세크랑 217점 언더입니다. 클리블랜드랑 한 다음에 이제 샬롯 만나가지고 211점, 당연히 언더죠. 211점. 이때 당시에는 애틀랜타가 엄청 기준점 높게 받을 때니까. 마이애미랑 붙고 그 다음에 토론토 상대로 130대 107로 경기를 했는데 오늘도 상대가 토론토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는 그래도 오바긴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레이커스 만나고 클파 만나가지고 131점 에서 깨졌습니다. 이거는 오바예요. 근데 이거는 애틀 자체는 105점밖에 못 냈다. 상대가 131점이나 냈다. 그런 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닉스 만나고 시카고랑 상대를 했는데 이때 110대 94로 이겼습니다. 이때는 사실 애틀랜타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트레이 형도 빠지고 제로도슨도 없고 리사시아 없고 뭐 헌터 없고 막 이랬었는데 이날 대단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애틀랜타의 거의 뭐 세컨 유닛도 아니고 서드 유닛이 대활약을 해갖고 이긴 경기였었습니다. 무튼 이때도 언더였었죠. 그러다 보니 올 시즌 애틀랜타의 이 백투백 8경기가 저는 생각보다 언더 게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부터 에너지를 무기로 삼는 팀인데 어제도 이제 백투백을 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토론토와의 경기를 복귀를 한번 해보면은 제가 이제 맨날 말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이때 토론토가 애틀랜타한테 완전 숨을 못 쉬었다. 이날 토론토는 턴오버가 31개였었어요. 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못했어요. 이날 뭐 애틀랜타는 22스틸 그냥 토론토를 아주 잡아먹었죠. 이날 스틸이 22개였었으니까 오펜도 14개 잡고, 그래서 아예 그냥 에너지로 그냥 눌렀던 경기였었는데 애틀랜타가 요즘에는 사실 약간 언더 게임 모양새가 좀 있어요. 생각보다 한창 뛰었을 때만큼 그렇게 오바 게임 점수가 많이 안 난다. 그게 있고, 토론토도 저는 매번 요즘에 얘네들의 이거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야투 성공률이나 3점 성공률이 8등 11등인데 득점이 21등이다. 야투 방어율 9등, 3점 방어율 23등인데 실제 실점은 6등 정도로 이게 방어가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론토가 최근 경기들이 되게 언더팀의 모양새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뭐 이 기간 동안 디트로이트 같은 오바팀도 만나고 미러키도 만나고 막 이랬었는데 생각보다 점수 방어가 잘 되고 있어요. 특히 뭐 보스턴을 잡아먹은 것도 그렇고, 요즘에 토론토는 사실 막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경기 내용 자체는 언더팀의 모양새로 본인들의 농구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런 늠농구로 꽤나 괜찮은 모양새를 이끌고 있는데, 저는 한번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속았지만 나는 토론토의 프렌 한번 더 보고 싶기는 해. 지난번에 진짜 개판이었었는데, 그리고 또 뭐 스카티 반즈라든지 이런 애들이 리딩하는 거 애틀랜타가 괴롭힐 수도 있고 그건 있는데, 저는 뭐 백투백일 때 뭐 언더가 났다든지 토론토의 요즘 색깔로는 나쁘지 않다 그런 게 보여가지고 저는 또 한번 언더에다가 토론토의 프렌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클 대 댈러스 경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는 약간 복수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일은 댈러스에서 아마 어빙이 퀘셔너블입니다. 지금 Uncertain for Thursday. 네, 약간 불확실하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뛸지 안 뛸지 모른다는 소리이기는 해. 근데 부상 사유가 이제 인저리 매니지먼트, 부상 관리 차원에서 빼줄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때보다는 내일 어빙이 결장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막 로토와이어 같은 데는 그냥 어빙이 깔끔하게 아무런 뭐 이런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저는 어빙이 내일 못 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클랜드 댈러스 맞대결에서는 그때 스가가 빠졌었거든요. 전날에 아마 클리블랜드랑 경기를 하고 백투백이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댈러스 원정 갔었을 때 댈러스가 승리를 했고, 이날 오클라호마는 스가가 없었어요. 저는 매번 어제도 이제 스가가 54득점을 박았는데, 스가는 오클라호마 공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갑자기 빠진다. 팀적으로 대단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도 오클라호마가 3점이 43%가 들어갔는데 야투율이 38%예요. 3점은 잘 들어갔지만은 좀 인사이드에서 마무리라든지 확실한 득점 찬스를 방점을 찍어줄 만한 선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스가가 없어갖고 생긴 문제거든요. 이런 날이다 보니까 오클라호마는 이날 100점도 못 넘겼었고 패배를 했었는데, 아마 이런 좀 구도가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죠. 댈러스도 지금 돈치치도 없고 라이블리도 부상에다가 여기다가 또 내일도 퀘셔너블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댈러스가 어제 꽤나 많은 선수를 뺐었어요. 탐슨도 쉬게 해주고 나지마샬도 쉬고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댈러스가 생각보다 미네소타한테 잘 싸우긴 했거든요. 또 백투백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둘 다 백투백인데 에이스 결장 소식은 어빙 쪽에만 약간은 있다.
이런 게 보이다 보니까 저는 오클라호마가 조금 더 좋은 팀으로 보여요. 지난번에 댈러스 원정에서 당했던 복수를 할 만도 한 것 같고, 지금까지는 딱히 뭐 스가가 빠진다든지 제이덥도 뭐 내일 결장한다 이런 소식이 없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지금은 오클 쪽을 좋게 봅니다. 12.5까지 받은 게 아마 글쎄 뭐 미국에서는 그냥 어빙의 결장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어빙이 못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클 사이드에다가 그냥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더는 애매해요. 댈러스가 오늘도 미네소타랑 되게 잘 싸운 것도 그렇고, 오클라호마도 상대가 뛰면은 같이 맞춰준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언더는 조금 빡세긴 한데, 그리고 좀 기준점도 12.5라서 엄청 흔들리긴 하는데, 저는 또 한 번 돈치치랑 어빙이 다 빠지는 댈러스라면은 점수 생산력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다. 그런 것들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이미 기준점 자체가 어빙이 못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준점인 것 같아. 그래갖고 딱히 큰 메리트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이거는요. 다음 경기 덴버 대 세크라멘토인데요. 이것도 일단은 세크라멘토가 백투백입니다. 나는 이거 지금 덴버랑 세크라멘토는 서부에서 오클라호마 다음으로 폼이 좋은 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감독 이제 경질한 다음에 임시 감독 체제로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경기 동안 9승 1패고요. 덴버도 10경기 동안 8승 2패예요. 부상 선수들도 다 복귀를 했고, 그래서 둘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오클라호마 다음으로 폼이 좋은 애들인데, 일단은 덴버가 홈이고 세크라멘토는 백투백이다. 높낮이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얘네들의 맞대결이 늘 치열한 것도 있었었는데 세크라멘토가 백투백이 조금 거슬리는 것 같아. 지난번에 맞대결이 한번 있었는데요. 이게 12월 17일이니까 거의 한 이제 한 달 전쯤이거든요. 그때는 엄청 점수가 많이 났습니다. 130대 129였었고, 이때 당시는 이미 세크라멘토도 감독이 교체되기 전입니다. 세크라멘토는 이때 패배를 하고 그 이후에 총 이제 6연패를 해가지고 감독이 잘렸었고, 이때부터 그러니까 슬슬 망조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고, 덴버는 이때 이미 웨스트브루크 선발로 쓰면서 빠른 농구를 일삼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세크라멘토가 이제 슬슬 흔들리기 시작했는데도 되게 잘 싸웠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때는 팍스가 나와가지고 잘했지만, 지금 팍스는 그 엄지손가락이 골절이 있어가지고 얘도 약간 그냥 부러진 채로 뛰는 중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되게 못했었는데, 그러고도 오늘 골스 상대로 대역전승을 해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크라멘토의 저력도 보이는 상황이고, 덴버 역시도 결격 사유가 별로 없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어려워요. 둘 다 너무 잘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은 덴버 홈이네. 덴버 홈 잘하지. 세크라멘토 백투백이네. 평소보다는 약간 좀 거슬리는 게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본 거는 양 팀의 이제 세크라멘토의 백투백도 한번 봤는데, 세크라멘토 올 시즌 백투백 쭉 보니까 포틀랜드랑 하고 유타랑 해가지고 113대 96으로 승리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애틀 만나고 포틀 만나가지고 토론토 만나가지고 패배했었습니다. 점수는 되게 많이 났네요. 피닉스 만나고 다음에 샌안토니오 만나갖고 패배를 했다. 백투백일 때 아주 그냥 에너지가 많이 밀린 경기였었습니다. 이것도 미네소타 만나서 진 다음에 유타 만나가지고 똥줄승, 브루클린 만나서 진 다음에 오클 만나서 또 지고, 맨핏 만나서 진 다음에 샌안토니오 만나가지고 복수를 했습니다. 오바 게임이죠. 골스 만나갖고 대승한 다음에 마이애미 만나가지고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는 생각보다 백투백일 때 엄청 무너지는 느낌까지는 잘 안 드는 것 같아. 초반에 막 샌안토니오 만나고 이럴 때 그때는 확실히 이게 백투백일 때 약한 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저력이 있는 느낌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상승세로 봤을 때는 둘 다 너무 잘하는데, 저는 그냥 그럴 거면은 오바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기는 해요. 문제는 이거는 세크라멘토가 그냥 픽하고 쓰러질 수가 있다. 그게 문제야. 그냥 백투백이니까 힘에 붙여가지고 그냥 못 따라가는, 만약에 좀 밀린다거나 못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백투백 하면 수비가 이제 체력 문제 때문에 많이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오바가 제일 나을 것 같고, 오바도 기준점이 상당히 높기는 한데, 지난번에 맞대결 때 259점 게임이었었고, 그때도 얘네들의 야투 시도 숫자가 102번, 102번이었었거든요. 둘 다 그냥 주구장창 맞붙었다.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야투가 어느 한쪽이 막 대폭발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둘 다 3점도 40%가 안 됐었고, 그냥 그런 경기였어가지고 그냥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승 자체는 뭐 덴버 승을 보는데, 이게 또 7.5라는 꽤나 높은 기준점이다 보니까 덴버 승도 크게 의미는 많이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커스 대 보스턴 경기. 그 유명한 이제 보랄 대전이죠. 둘 다 이제 어마어마한 라이벌 의식이 있는 팀들이다. 동서부의 전통 라이벌들인데, 근데 요즘에는 사실 레이커스도 오락가락하고 보스턴도 좀 오락가락합니다. 보스턴이 이제 직전 경기도 클리퍼스 상대로, 클리퍼스가 막 하든이나 뭐 주바치, 노먼 파웰, 카와이 애들 다 빠졌는데, 세컨 유닛의 클리퍼스 상대로 연장까지 가는 그런 승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일단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만 하다. 그런 거는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커스는 그냥 요즘에 별로 못하죠.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제 계속해서 족저근막염을 달고 있고 직전 경기 이제 그 워싱턴한테도 뭐 무난하게 승리를 하긴 했는데 사실 워싱턴이 너무 못하기도 하고 88점에 그쳤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둘 다 사실 지금 어느 한쪽이 막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면 보스턴은 오늘 경기는 되게 고전을 했는데 그 전에 골스는 40점 차로 그냥 개바르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건 보스턴이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골스가 졸라게 못했었고 그 전에 뭐 애틀랜타한테 잡힌다든지 뭐 토론토한테 잡힌다든지 보스턴도 요즘에 오락가락이 엄청 심해요. 이거는 두 팀 다 믿을만한 상태가 아닌 것 같다. 다만 보이는 거는 요즘에 레이커스는 제가 여기에 있는 거 자, 얘네들 이제 득점 면에서도 야투나 뭐 3점 같은 거 9등 22등으로 나쁘진 않아요. 점수 뽑는 건 25등이다. 수비적으로 야투 방어율 19등, 3점 방어율 17등인데 수비적으로는 실점이 5등 정도다.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한다. 그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스턴도 요즘에 수비 자체는 괜찮게 지키고 있어요. 공격은 기복 있지만은 수비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지킨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221.5면 저는 언더 보기로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도 내일 보스턴에서 주루 할러데이나 포르징기스, 호포드 이런 애들이 또 한 번 관리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내일 뭐 제일런 브라운은 낀다고는 하는데 보스턴이 내일도 백투백이기 때문에 관리를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는 승패는 아예 패스를 하고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데 또 라이브 매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해요. 좀 생각이 나는 거는 작년에 보스턴이 작년에 진짜 엄청난 팀이었었을 때 홈이었는데 그때 레이커스가 르브론이나 AD가 둘 다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레이커스가 보스턴을 원정 가가지고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스토리도 있다 보니까 예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거스르는 그런 이제 라이벌 의식도 있다 보니 어려운 경기 같아요.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조심스럽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골스 대 시카고 경기. 이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준점 상으로는 이거는 나는 커리의 결장 가능성을 조금 좀 낮게 평가한 것 같아. 이게 지금 골스에서 커리가 못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거든요. 자, 오늘 커리가 14득점을 했는데 36살의 커리는 올 시즌에 그 백투백 11월달 이후로 백투백 경기 때 한 번도 출전한 적이 없었다. 오늘 뛰었으니까 내일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죠. 그 시카고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올 시즌 커리의 이제 좀 결장한 경기들을 쭈루룩 보면은 아까 뭐 11월달 이후로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29일 경기 빠지고 30일 경기 빠졌어요. 뉴올리언스와의 백투백 두 경기 다 안 나왔었고 이때는 이제 25일 다음에 27일 경기인데 이때는 그냥 빠졌습니다. 이때 아마 25일날 브루클린이랑 되게 무리하게 출전을 했다가 역전당했던 경기 그때였었던 것 같고 백투백 5일날 첫 경기 6일날 그 다음 경기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 백투백 중에 한 경기를 빠진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27일날 빠지고 28일날 뛰었었던 이런 게 하나 보이죠. 27일날 결장을 했었다. 백투백 첫 경기에서. 여기도 이제 4일날 5일날 뛰고 4일날 빠졌습니다. 백투백 앞 경기를 빠진 거예요. 그리고 9일날 뛰고 10일날 쉬고 백투백 두 번째 경기 빠진 거죠. 이렇게 커리는 11월달 이후로 백투백 경기를 전부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백투백일 때는 못 나올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 식인데 제가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 시즌에 커리가 결장했던 경기들 전부 다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할 텐데 뭐가 보이냐면은 그냥 언더가 제일 많이 보여요. 자, 커리의 올 시즌 백투백 경기 결장한 거 이때 106대 124인데 시즌 초반입니다. 이때는 아마 오바였긴 했을 거야. 너무 극초반이어가지고 아직 좀 뭔가를 좀 따지기 애매했을 때였고 그 다음 경기 89대 104 언더죠. 127대 121 이때는 커리가 결장을 했는데 이게 휴스턴이 사실 골스가 30점 차 넘게 앞서고 있었거든요. 커리가 없을 때도. 근데 이거를 기어코 쫓아와가지고 연장까지 갔어요. 연장을 안 갔어도 이건 오바긴 한데 무튼 휴스턴 상대로 골스가 굉장히 강력한 상대 전적 그것들이 돋보였던 시점이었었고 105대 101 언더입니다. 93, 99 안 봐도 언더죠. 92대 102 언더 113, 120 이거는 상대가 멤피스여가지고 언더 났을 거예요. 멤피스가 이때도 결장이 되게 많을 때인데 어쨌든 두 팀 간의 경기에서 아마 언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골스의 3점이 대폭발을 했었었고 96대 108 인디애나 경기 이때는 뭐 그린도 빠지고 엄청 많이 빠졌었죠. 위긴스도 빠지고 언더였었습니다. 그래서 커리가 없었을 때 골스는 저는 언더가 제일 많이 보이거든요. 좀 약해진 것도 보이고 내일은 또 이제 그린이랑 커리가 동시에 결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커리는 빠질 거라고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이제 뛸 때와 둘 다 이제 빠졌을 때의 차이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넷랜딩 차이도 있지만은 언더가 제일 많이 보여요. 커리랑 그린이 동시에 빠지면 득점 기대치가 18점이 줄어든다. 실점도 한 6점가량 줄어든다. 종합적으로는 한 24점가량 언더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방금 제가 보여드렸었던 커리의 백투백 결장 때 많은 언더가 있었던 거 그런 거이지 않나 그런 배경이지 않나. 근데 이런 분석을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은 시카고라는 게 문제입니다. 시카고라는 게 저는 요즘에 시카고도 언더 게임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번 얘네들이 받는 기준점 대비 최근에 몇 경기 동안 언더 비중이 굉장히 적다. 3번 중에 한 번 꼴로만 오바가 나고 나머지 다 언더였었다 막 이랬었는데 특히 또 요즘에도 시카고 경기가 기준점도 적게 받는 편이고 많이 좀 이제 언더 양상이 많이 안 그려져요. 문제는 오늘처럼 골스가 이게 3점이 터져버리면은
오늘도 세크라멘토랑 경기를 하는데 골스가 전반전에 3점이 60%였거든요. 그래 버리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시카고라는 팀 얘네들 그냥 기회 나면 쏘니까. 근데 보이는 거는 요즘에 시카고가 3점을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시도하는 팀인데 3점 성공률이 안 좋고요. 대신에 상대의 3점은 잘 막아.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언더가 제일 나아 보이기는 해. 그리고 저는 뭐 커리가 빠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린도 없고 커리도 없고 그런 경우라면은 골스가 제대로 안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카고 못 믿지만은 저는 2.5가 심지어 시카고의 프렌이라면 그냥 시카고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저는 내일 커리가 없을 거다라고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미리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클리퍼스 대 워싱턴 경기인데, 자, 이거는 아무래도 클리퍼스가 오늘 관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클리퍼스는 이번 주간 7일 동안 5경기를 해야 되고, 지금은 현재 5일 동안 4경기를 해야 되는, 첫 경기 하고 백투백, 한 경기 쉬고, 그리고 어제 보스턴전, 그리고 오늘 이제 백투백으로 워싱턴전 이렇게 하는 건데 엄청 힘든 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기 하든도 빼주고 던도 파웰, 카와이 주바치, 어제 그냥 여기는 선발 자원들이 전부 다 결장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보스턴이랑 연장을 갔다. 대신해서 어떤 뭐 캐포주라든지 데릭 존스 주니어, 아미르 코피 이런 애들 되게 잘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터런 루 감독의 지휘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은 이렇게 좀 주전 자원들은 전부 쉬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퀘셔너블인데 여기 중에서 던이나 파웰 이런 애들은 지지난 경기도 뛰었었고 하든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뛰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질병 사유가 있었는데 내일은 뭐 질병 사유가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소소한 부상이라고 하더라고. 아마 나는 뛸 것 같아. 오늘도 쉬었고 저는 좀 이제 의도된 이런 계획된 이런 결장이지 않나, 휴식을 준 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내일은 아마 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스턴에 비해서 워싱턴은 되게 쉬운 상대잖아. 더구나 홈이기도 하고 2경기 연속으로 백투백일 때 이렇게 주전들을 다 빼가지고 이제 승리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은 클리퍼스가 아무래도 많이 좀 뛰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거 클리퍼스는 수비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 오늘도 사실 보스턴을 수비로 팬 거예요. 여기다가 더구나 이제 카와이가 있을 때는 수비적으로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라든지 물론 여기에는 뭐 브루클린은 67점인가? 그렇게 묶었던 이런 약간 좀 기록이 약간은 거품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빼도 막 포틀랜드 89점으로 맞고 레이커스 102점으로 맞고 이런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보스턴도 사실은 굉장히 잘 막았었죠. 연장을 가긴 했지만은 103점으로 묶었다 정규 시간에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내일도 아마 워싱턴이 제가 봤을 땐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워싱턴 지금 계속해서 또 연패 중에다가 얘네들 또 원정에서도 굉장히 약한 팀이고 원정 1승 18패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워싱턴이 뭐 프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클리퍼스가 수비로 패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격도 충분한 차이를 내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처럼 좀 세컨 유닛들이 전부 다 득점 뽕맛도 많이 보기도 하고 우리는 세컨 유닛이지만 보스턴이랑도 대단한 게임을 했다. 이런 마인드셋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클리퍼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워싱턴도 공격에서 특히 안 되는 게 보이고 무엇보다 클리퍼스가 수비가 굉장히 훌륭하게 지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앞세워 보도록 할게요.